이강인은 여전히 선발과 벤치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개막전에 선발 출전하여 골을 넣었고 2라운드에서도 득점에 성공했으나 출전 시간은 일정치 않았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좌우 윙어의 브래들리 바르콜라, 덴벨레를 선호했습니다. 이강인은 가짜 9번 역할을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출전 시간이 부족하고 연속해서 선발로 출전하는 횟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좋은 모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모나코전 도움으로 6골 2도움, 총 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PSG에서 공동 3위의 수치인데요. 바르콜라, 덴벨레가 12개의 공격 포인트로 공동 1위, 이강인과 주앙 네베스가 3위인 상황입니다. 찬스 메이킹 쪽에서도 이강인은 상위권이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데이터풋은 모나코전 이후 이번 시즌 PSG에서 가장 확실한 기회를 창출한 선수들 순위다. 오카가 계산한 이 수치는 팀 동료의 마무리에 따라 달라지는 도움 횟수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수치라 볼 수 있다라며 PSG 선수들 순위를 전했습니다. 1위는 아슈라프 하키미로 14회 창출이었고 이강인이 11회 창출로 2위에 올랐습니다. 단순한 수치로 보더라도 이강인의 찬스 메이킹 능력은 팀 내 최고 수준인데요. 이번 시즌 빅찬스 생성 순위에서 이강인은 9회로 덴벨레와 함께 2위입니다. 기회 창출 횟수도 35회로 하키미와 함께 공동 2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강인이 하키미, 덴벨레 등보다도 적게 뛰고도 이런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 무척이나 대단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로 선정되며 화제입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유럽 5대 리그 월간 베스트 11을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이강인은 유럽 5대 리그 월간 베스트 11에 포함되며 맹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PSG 선수 중에선 이강인과 비티냐가 유럽 5대 리그 월간 베스트 11에 포함됐습니다.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의 지난달 활약에 대해 평점 8.05점을 부여했습니다. 소파스코어가 선정한 유럽 5대 리그 월간 베스트 11 공격수에는 케인과 마르무시가 선정됐고 미드필더진에는 이강인과 함께 쿠냑, 브루노 페르난데스, 페린, 비티냐가 포진했습니다. 수비진은 바스토니, 타코스키, 마즈라위가 구축했고 골키퍼에는 레온이 선정됐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PSG에서 펄스9과 측면 공격수 등 다양한 포지션을 맡으며 주축 선수 중 한 명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올 시즌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PSG는 내분설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PSG 라커룸이 폭발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 긴장에 관한 루머가 나돌았다. 특정 선수가 아니라 여러 선수가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루이스는 감독에게 화를 냈다. 바르콜라와 덴벨레가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바르콜라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지시에 좌절했다. 경기에서 맡는 역할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다며 돈나룸마가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 불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센시오, 덴벨레, 루이스도 감독에게 불만이 있는 선수라며 PSG에서 4명 이상의 선수가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고 평가받는 이강인이 개인 최고 몸값을 경신했습니다. 시장 가치를 책정하는 트랜스퍼마크트가 8일 업데이트한 프랑스 리그앙 선수 시장 가치에서 이강인은 2,500만 유로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200만 유로에서 300만 유로가 오른 금액입니다. 지난 니스와 경기에서도 빛났는데요. 팀이 0대1로 끌려가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이강인을 교체 투입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날 이강인은 평점 7.2점을 받았으며 태클 성공률 100%를 자랑했다. 또한 패스 성공률은 91%였으며 이번에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준수한 활약에 현지 팬들의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PSG 팬들은 이강인을 선발로 써야 한다. 그는 이번 시즌 초반 최고의 PSG 선수다라는 등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강인의 가치는 이날 경기에서만 한정되지 않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번 시즌 현재까지 총 7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습니다. 니스전을 포함해 총 423분을 소화한 이강인은 90분당 3.6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으며 이 기록은 리그앙 1위, 유럽 5대 리그 선수 중에선 7위의 기록입니다. 이강인의 위에는 부카요 사카, 케빈 데 브라위너 등이 자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리그앙에서 키패스가 가장 많지만 이번 시즌 이강인은 어시스트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동료들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PSG는 지난달 익명의 PL 클럽으로부터 이강인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중동 자본을 등에 업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는 루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PSG가 이강인을 팔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강인의 이적설은 루머에 그쳤습니다. 이어 김민재의 전 소속팀인 나폴리도 이강인과 연결됐습니다. PSG가 음바페의 대체자로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오시멘의 이적료가 워낙 비싸니 나폴리 측에서 먼저 지불 구조를 이적료와 선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폴리는 PSG가 내놓을 트레이드 카드로 이강인을 지목했는데 PSG가 곧바로 협상을 접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할 계획을 세운 PSG의 플랜에서 이강인이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은 이강인을 리그 최고 연봉자로 만들 생각도 갖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의 산티아우나는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이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PSG와 이강인에게 초대형 제안을 건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뛰는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세계적인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로, 만약 이강인이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호날두가 받는 2억 유로 약 2,982억 원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이제 막 B클럽에서 도전을 시작한 이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적설과 별개로 이강인의 활약 자체에도 많은 기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언젠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밟게 될까요? 이적시장 전문가 에크렘 코누르 기자는 소셜미디어 SNS에 PSG의 22살 한국 선수 이강인이 EPL 구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코누르 기자는 유럽 축구 이적 소식을 주로 다루는 전문가 중 하나인데요. 기자는 이강인이 어느 구단에 관심을 받는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강인은 PSG 이적 전에도 다수 구단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이끄는 에스턴 빌라와 에디 하우 감독의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 영입에 흥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누르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과거 이강인을 영입 후보로 올려놨던 팀들이 여전한 관심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그간 이강인의 행선지로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팀이 갑작스레 관심을 보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강인을 원하는 팀이 나타나도 팀을 옮길 가능성은 매우 작아 보입니다. 더구나 PSG와 계약도 2028년 여름에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EPL의 관심 자체는 이강인에게 좋은 소식인데요. 몇몇 EPL 구단은 이강인이 잉글랜드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멀티성을 칭송하며 화제입니다. PSG는 23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열리는 프랑스 리그앙 12라운드에서 툴루즈를 상대하는데요. 현재 PSG는 9승 2무승점 29점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엔리케 감독은 이번 경기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상대팀은 최근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우리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툴루즈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강인에 대한 질문이 등장했는데요. 프랑스 레퀴프의 로익 탄지 기자는 이강인은 당신이 선호하는 멀티플레이어의 전형이다. 이강인은 왼쪽, 오른쪽, 그리고 중앙을 소화하며 이번 시즌 뛰고 있다. 이런 다재다능한 선수를 어느 포지션에 투입하기를 선호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시즌 초반부터 말했지만 나는 멀티플레이어를 좋아한다. 이는 멀티 자원들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모르기에 상대팀을 어렵게 만든다. 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엔리케 감독은 멀티 자원을 만드는 것이 PSG의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나는 각 포지션마다 이러한 선수들을 2명씩 갖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팀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은 PSG에 입성했습니다. 시즌 도중 아시안컵의 차출로 팀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공식전 36경기 5골 5도움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개막 후 존재감을 확실히 뿜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중앙과 우측 윙어, 심지어는 폴스9 위치로 경기를 소화하며 엔리케 감독이 언급한 뛰어난 멀티성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은 현재 리그 11경기에서 6골을 기록, 팀 내 최다 득점 2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지난 리그 11라운드 앙제전에서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이날 우측 윙어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89분 동안 홀로 2골 1도움을 올려 팀의 4대2 대승의 절정의 폼을 보여줬습니다.